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까 얘기 드렸죠. 그죠? NSA 직원이 한 14만 명, 12만, 14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6개, 7개 사단 정도 되는 거죠. 400이 아니라. 43번입니다. 공개 출처 정보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인터넷과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공개 정보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언어이죠, 언어. 정부기관이 발간한 보고서, 백서 등은 주요한 정보원이 된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백서 같은 거 이런 게 뭐 값어치가 있겠냐마는 뭐 다른 나라들 이런데 뭐 북한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뭐 북한의 휴대폰 보고 뭐 대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터넷의 뭐 속도라든지 뭐 IP라든지 할당이라든지 이런 게 만일에 발간하는 보고서가 있다면은 굉장히 더 유용하겠죠. 정부기관의 검토 중인 보고서도 공개 출처 정보에 해당된다. 검토 중인 거는 뭡니까? 비밀 출처죠. 비밀 출처. 나오지가 않는데 어떻게 공개 출처가 될 수 있습니까? 그죠? 일단 이게 검토 끝나고 나서 인쇄해가지고 배포되는 순간 공개 출처가 되는 것이, 검토할 때는 뭡니까? 비밀 출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하게 공개된 지도나 전화번호도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는 출처로서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지도 같은 게 굉장히 귀할 때,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팽양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팽양에서 전화번호부 책을 보면은 뭐 홍길동이가 팽양 모란봉 구역에 살고 있는데 뭐 어느 날 3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고 뭐 성춘왕이하고 이몽룡이가 모란봉 구역에 들어와 산다. 이러면 뭡니까? 이 사람은 숙청돼서 지방으로 가고 새로운 또 권력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당 간부들 외에는 전화가 없기 때문에,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전화번호부가 굉장히 유용하게 썼습니다. 과거 60년대, 70년대 소련 모스크바의 전화번호부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동유럽의 당 간부 전화번호부 구하려고 CIA가 공작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 전화번호를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갖고 나와서 작년 가을에 몇 년 동안 이 변화되는 내역들을 다 찾아냅니다. 전화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 또 그 사람 A라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사를 갔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 안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도 없고 뭐 의미도 없는 겁니다. 지금 뭐 휴대폰 이런 것들이 이미 의미도 없는 거죠. 북한만 하더라도 뭐 10만 대 정도 평양에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의미가 없는 거죠. 첩보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인간 정보는 공개 출처와 비공개 출처를 통해서 첩보를 수집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죠? 공개 출처와 비공개 출처입니다. 그죠? 인간 정보는 정보관, 오피스, 공작원, 협조자 등을 통해서 비공개 출처에 접근할 수 있다. 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뭐 협조자를 통해서 야, 내가 뭐 대통령 잘한다. 그래? 그래 잘하면 내가 가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하는지 정보 좀 수집해봐. 요즘 건강이 좋은지 나쁜지 좀 얘기해줘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술 정보는 크게 영상 정보와 신호 정보로 나눌 수 있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호 정보와 영상 정보로 나눌 수 있다. 통신 정보는 전자 정보, 레이더 정보는 신호 정보 요소에 해당되나, 통신 정보, 전자 정보, 레이더 정보, 신호 정보에 해당되나, 핵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데 핵 정보도 뭡니까? 시진트, 신호 정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출처 정보의 특징들,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한 첩보 수집 방법에 대한 정보의 분류들. 그래서 인간 정보냐 기술 정보냐, 공개 출처냐 비공개 출처냐, 기술 정보는 영상이냐 신호냐 측정이냐, 신호는 통신이나 전자냐, 외국 장비냐, 레이더, 레이저, 핵 뭐 이런 정보냐, 이런 것들로 그동안에 계속 출제가 됐고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45입니다. 고대 국가의 정보활동 경험에 대해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아까 인간정보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뭐 2000년 고대 이집트의 바눔이라는 장소가 뭐 했다. 모세가 뭐 12개의 부족장을 선발해서 첩보를 수집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장병들에게 서신을 보내도록 해서 서신을 개봉해 불평분야의 첩자를 색출했다. 정보활동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BC 500년 스파르타에서 개발한 스카이테일은 뭡니까? 암호 장비입니다. 암호 장비입니다. 스카이테일은. 그래서 방첩의 8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 문제에 살짝 갖다 끼워 넣은 거죠. 문제 지문에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뭐 서신을 개봉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지금 군대가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봉투 편지 보내면은 편지 봉투를 갖다가 풀을 못 붙이겠습니다. 풀을 못 붙이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애인한테 편지를 쓰면은 위에 그 소대장이 다 읽어보는 거죠. 아, 이 자식이 요즘 애인하고 관계가 나빠가지고 탈영하려고 그러거나 총 들고 나가겠다, 쏴 죽이겠다 얘기하는 건지, 언제 탈영할 것인지, 아니면 불평불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대장이 일단 한번 읽어보고 편지를 다 읽어보고 그 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내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죠. 당연히 인권 때문에. 뭐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뭡니까? 서신을 금지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도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뭐 그 편지 갖고 그 전쟁하러 정복 전쟁하러 갔다가 뭐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바깥에 가 있는데 인도까지 갔는데 거기서 뭡니까? 개개인이 누가 우체부가 있는 곳에 편지 들고 가가지고 우리 고향에 마케도니아까지 그 고향의 아버지한테 편지 전달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군대에서 떠그 모아가지고 한 사람이 전령이 들고 가면은 다 열어볼 수 있는 거죠. 열어볼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스마트한 거죠, 스마트. 46번입니다.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인간정보 수집수단이 기술정보 수집수단이 항상 비밀 출처에 접근하기 자유롭기 때문에 급박한 첩보를 획득할 때 사용하는데 항상이란 말이 틀렸다는 거지. 항상. 반드시 꼭. 인간정보 수집수단이 반드시 비밀 출처에 접근하기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진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정은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접근할 거예요? 우리 국정원 직원들 한 10명 보내가고 김정은을 갖다가 만날 수 있어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사용하는 전화를 도청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쉬울 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도청하기는 기술 정보는 통신 정보는 훨씬 더 쉬울 수가 있는 거죠. 전화 도청하고 위치 추적하는 건 훨씬 쉬울 수가 있어요. 영상 정보로 해가지고 다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의 김정은이를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요즘 컨디션이 어떻느냐, 북미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북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짜 핵을 파괴할 거냐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정보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항상 비밀 출처에 접근하기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위성은 영상 첩보기와 달리 대상국 영공 침범 등에 대한 논란이 자유롭다, 그죠? 기본적으로 뭐 25km씩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특히 뭐 인공위성을 갖다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시킬 수도 없고 뭐 영공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상 자국의 영공이 뭐 대기권까지가 뭐 자국의 영공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은 아니 내 머리 위로 돌아가도 아프리카 토인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면은 뭐 자기 머리 위로 올라가도 그 첩보기 개축시키지 못하면 자기가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공이라는 게요. 자기가 지배해야 영공이지. 그래서 인공위성도 이미 뭡니까? 영공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습니다. 기술 정보는 비밀스러운 핵심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더라도 광범위한 첩보수집, 상시 첩보수집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뭐, 전체 전역을 갖다 다 촬영하다 보면 별거 다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수집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별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고기술의 기술정보 수집 수단을 보유하지 못해 인간정보에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기술정보 첩보기, 우리 유튜브 같은 거 제대로 없습니다. 뭐, 영상 첩보기, 백두 사업, 뭐 건강 사업 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죠. 소꿉놀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소꿉놀이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우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신경 써갖고 하고 있는 일이지만 미국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죠. 소꿉놀이. 그래서 인간 정보에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배신의 동물입니다. 돈 등 물질적인 욕심이 많습니다.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러 이미지, 미러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미러 이미지, 그죠? 미러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동물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성욕, 소유욕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정신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고문하면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이런 고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KGB가 에이전트, 공작원을 포섭하는 마이스라고 있습니다. 머니, 이데올로기, 컴프라이스, 에고. 그래서 돈, 이데올로기, 사회주의냐. 뭐 이거 요즘 이런 건 사회주의 가지고 야 우리가 전 세계에 사회주의 하자, 막스 엥겔스가 얘기한 지상, 노동자의 지상낙원을 만들자, 이런 얘기에 해독될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정상적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미 다 물 건너간 것 같고요. 물론 아프리카 가면 먹힐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타의 명예나 승진. 야, 네가 원하는 게, 네가 장관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장군 하는 거 아니냐? 나라를 팔아라. 네가, 그 해군에 있는 잠수함, 아모코드만 가져오면 내가 어떻게든 대통령한테 뇌물 100억 정도, 1000억 정도 써가 너를 장군 시켜줄게. 뭐, 땡큐 베리 마치죠. 뭐, 장군 되는데. 나는 지금 현재로서는 장군 될 방법이 없는데, 내가 성진 대령 시켜준다는데, 장군 시켜준다는데, 참모총장 시켜준다는데, 나라가 곁단 나라가 중요해? 잠수함 암호가 중요하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 먹혀요,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먹혀요. 그 다음에 에고입니다. 자존심, 경쟁, 과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먹힙니다.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나약하거든요. 사실 정말 나약한 게 인간이거든요. 어떨 때는 사람만큼 지독하고 강한 게 없는데, 어떨 때는 사람만큼 나약한 게 벌레처럼 나약한 게 없습니다.